제목 절친대행. 당신의 친구가 되어드립니다. 조영주. 빈잔 치워드릴까요? 재현은 테이블에 엎드려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다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바리스타가 약간 굳은 표정으로 재현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리스타가 다시 한번 말했다. 빈잔 치워드려요? 재현은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새 카페는 만석이었다. 주말 오후 노천 카페의 4인 테이블을 혼자 차지한 사람은 재현밖에 없었다. 그래도 이대로 자리에서 일어날 수는 없었다. 아직 다 안 마셨어요. 바리스타는 재현의 말에 일단 물러났지만 탐탁치 않은 표정은 지우지 않았다. 마음 같아선 재현도 노천 카페를 나서고 싶었다. 하지만 재현은 갈 곳도 만날 사람도 없었다. 예전에는 재현도 늘 누군가와 함께였다. 미리 약속을 하지 않아도 전화나 문자 한 통이면 바로 나오는 친구가 한둘이 아니었다. 학창 시절엔 달랐다. 늘 곁에 친구가 있었다. 대학에 다닐 때에는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했다. 하지만 30대가 된 재현에겐 편하게 만날 상대가 없었다. 친구, 동료, 많은 사람이 재현의 주변에 있었지만 언제든지 불러낼 수 있는 친구, 이른바 절친은 없었다. 그래서 재현은 한 달째 주말마다 집 앞 노천 카페에서 혼자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재현은 몸을 수그렸다. 얼굴을 옆으로 눕혀 테이블에 바싹 붙였다.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반년 전 만난 고등학교 동창에게 전화를 걸어보려는 순간 큰 소리가 났다. 일수요. 무뚝뚝하게 생긴 중년 남자가 테이블에 몇 장의 명함을 툭 던지고 갔다. 재현은 짜증을 내며 손톱으로 튕겨 바닥에 떨어뜨렸다. 절친. 그런데 바닥에 흩어진 명함들 사이 낯익은 다녀가 보였다. 재현은 흥미가 생겨 명함을 손에 들었다. 당일 절친 대행, 3일 DC, 수수료, 절친 대행, 저렴한 요금으로 성심성의껏 모십니다. 300만 절친, 시간당 14,000원, 500만 절친은 시간당 2만원, 1000만 절친은 시간당 5만원, 비밀 절친은 상담 요망. 요즘같이 친구 사귀기 어려운 때 전화 한 통으로 지인한테 아쉬운 소리 하시겠습니까? 저렴한 이자로 편안하게 150일 절친을 만드세요. 절친대행 정식 등록업체, 절친 대표 최절친, 트위터 @friends최. 위 업체 이용 시 절친대행 요금은 공공기관 절친대행 요금보다 저렴할 수 있습니다. 절친대행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재현은 명함을 들여다봤다. 절친대행의 요금은 네일 아트보다 저렴했다. 지난주 토요일 재현은 외로움을 참다 못해 네일숍에 갔다. 시간당 4만원 코스를 골랐다. 네일 아티스트를 친구라고 생각하고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되는 대로 하면서 가장 오래 걸리는 코스를 골라 큐빅을 듬뿍 붙여 치장했지만 3시간도 버티지 못했다. 마침 약속도 없으니 전화를 해볼까 망설일 때 핸드폰이 울렸다. 등록되지 않은 번호였지만 일단 받았다. 재현, 나 명혜. 바로 떠오르지 않는 이름이었다. 누군가 싶어 기억을 되살리는 사이 명혜라고 자신을 밝힌 여성은 1년 전 잠깐 몸담았던 독서 모임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고 보니 그런 일도 있었다. 매주 토요일마다 시간을 때우려고 다니던 독서 모임에서 만난 동갑내기 여성의 이름이 명혜였다. 오늘 뭐함? 나 영화 시사회에 당첨됐는데 30분 후 혹시 괜찮음?
괜찮아, 갈게. 재현은 신이 나서 전화를 끊은 후 방금 전 주운 명함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다. 버릴까 망설이다 명함을 챙겼다. 오랜만에 만나는 사이니까 수다거리가 떨어졌을 때 도움이 될지도 몰랐다. 재현이 명혜와 주말마다 만난 지 석 달이 지났다. 슬슬 재현은 명혜에게 질리고 있었다. 명혜는 이른바 연예인 덕후였다. 만날 때마다 어찌 되어도 상관없을 자기 자랑과 자신이 덕질하는 상대인 최애의 이야기를 끝도 없이 해댔다. 그런 명혜의 혼잣말이 일주일 전 갑자기 멈췄다. 며칠은 편했지만 금요일이 되자 초조해졌다. 명혜의 연락이 없으면 주말에 혼자 있어야 한다. 그건 참을 수 없었다. 재현은 퇴근하며 먼저 메시지를 보냈다. 평소 같으면 5분 안에 명혜에게 답장이 왔을 텐데 연락이 없었다. 자정까지 기다려도 답장이 없자 명혜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 연결음에 슬슬 짜증이 날 무렵 마침내 명혜가 전화를 받았다. 나야. 누구세요? 내 목소리를 단번에 못 알아채다니. 재현은 약간 빈정이 상했지만 꾹 참고 말했다. 나 재현이. 아, 재현이. 재현이. 알지, 재현이. 어디니? 술집. 누구랑? 갑자기 명혜는 답이 없었다. 남자? 아니, 절친이랑 있는데. 웃기시네. 네가 나 말고 다른 친구가 있다고? 재현은 불쾌한 기분이 들었지만 참고 물었다. 내일 뭐해? 약속 있어. 누구? 절친. 지금 만난다는? 그렇지? 아, 그래. 방해해서 미안하네. 그럼 절친이랑 술 잘 마시렴. 재현은 명예의 대답도 듣지 않고 통화를 종료했다. 그동안 명예가 했던 수많은 말들이 머릿속을 떠다녔다. 나 직장에서 왕따야. 맨날 점심도 혼자 먹어. 재현이 너 아니면 주말에 집구석에 처박혀서 최애의 예습복습 했을 거야. 절친은 너밖에 없어. 재현은 당장 전화를 걸어 너랑 절교야 같은 유치한 말을 뱉고 싶었지만 실천할 용기가 없었다. 그런 말로 정말 연락이 끊겼다가는 만날 사람이 없었다. 다음 날 재현은 먼저 다시 문자를 보냈다. 명혜야, 우리 얼굴 본 지 꽤 됐네. 요즘 잘 지내? 날씨가 꽤 쌀쌀하네. 전화해. 꼭 해달라는 건 아니야. 하지만 어제 내가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었잖아. 그래서 좀 신경이 쓰여서. 재현은 명혜가 최애 이야기를 할 때처럼 어마어마하게 긴 문장들을 추가했다. 하지만 명혜는 묵묵부답,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몇 통이고 반복해서 문자를 보냈지만 소용없었다. 조용하던 명혜가 마침내 다시 연락해온 것은 그 주의 금요일이었다. 토요일 점심 어때? 물음표까지 합쳐서 겨우 8글자였다. 게다가 점심이라니. 평소엔 점심에 만나 저녁, 아니 아침부터 밤을 새워서 놀아도 부족한 사이였다. 그런데 시간을 정하다니, 점심이라고 딱 잘라 말하다니. 재현은 빈정이 상해 만나는 걸 관둘까 하다가 2주 연속 혼자 있을 주말을 견딜 수 없어 꾹 참았다. 다음 날 재현은 아침부터 바빴다. 평소엔 늘 명예가 만날 곳을 정했지만 이날은 달랐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유명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명예에게 메시지로 레스토랑의 주소와 약속 시간을 보냈다. 명예는 그 메시지에 바로 답을 보내오지 않았다. 재현은 확인했다는 표시 일이 없어졌는데도 답장이 오지 않는 걸 보고 다시 한번 속이 상했지만 꾹 참았다. 지금 잘못 이야기를 했다가 명예가 약속을 취소하기라도 하면 곤란했다. 재현은 약속 시간 15분 전 도착했다. 명예는 10분 늦었다. 재현은 총 25분을 기다린 셈이 됐다.
명예는 한 손에 테이크아웃한 일회용 빈 커피컵을 들고 있었다. 어디서 딴 사람과 만나다 늦은 것 같았다. 그런데도 사과하지 않았다. 이후로도 명예의 태도는 뚱하기 그지없었다. 재현이 사근사근하게 말을 걸어도 명예는 대면대면했다. 재현이 모르는 사이 바꾼 새 기종의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성의 없이 대꾸했다. 결국 재현이 참지 못하고 물었다. 누구랑 문자하니? 아, 카톡이 와서. 요즘 만난다는 그 친구? 재현의 가슴이 쉴 새 없이 콩닥거렸다. 남편에게 당신 여자 생겼어? 하고 묻는 아내의 기분이 이럴까 싶었다. 응, 절친. 그 말에 재현은 가슴이 시렸다. 저도 모르게 오른손에 든 나이프를 콱 쥐며 빈정거렸다. 좋겠네. 나도 그런 절친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 응, 좋아. 너처럼 까칠하진 않거든. 재현은 예상치 못한 말에 당황했다.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리는 걸 가까스로 참으며 억지 웃음을 지었다. 내가 좀 까칠했나? 너 내가 최애 이야기만 하면 입 다물었잖아. 딴짓하고 딴 데 보고. 나는 네가 그러는 게 너무 섭섭했어. 그래서 너랑 안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슬쩍 연락 끊을까 하면 너 꼭 먼저 연락해서 주말에 보자고 하더라. 내가 너 속 모를 줄 알아? 만날 사람은 없는데 내가 만만해서 혼자 있는 건 싫어서 시간 때우려고 같이 보자고 한 거잖아. 재현은 창피했다. 명예가 이렇게까지 자기 속을 빤히 들여다보고 있을 줄은 몰랐다. 맞받아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미안하다고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재현은 한참 고민하다가 가까스로 마음을 정했다. 일단 미안하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았다. 이대로 맞부딪혔다가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말이 돌아오면 주말을 어떻게 보낸단 말인가. 가까스로 재현이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는 순간 명희의 핸드폰이 부르르 떨렸다. 화면에 전화를 건 사람의 이름이 떴다. 절친. 명예는 재현을 만난 이후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받았다. 나야, 어디야? 어머, 정말? 나 지금 갈게. 무슨 소리야, 힘들기는. 절친부탄인데 당연히 가야지. 잠깐만. 명예는 핸드폰에서 잠깐 귀를 뗀 후 재현을 보며 말했다. 나 간다. 잘 지내라. 무슨 소리야? 우리 만난 지 30분밖에 안 됐. 너도 지난번 만났을 때 그랬잖아. 누구 연락 오자 바로 갔잖아. 사실이었다. 한 달 전 재현은 명혜와 만나고 1시간도 채 안 돼 다른 친구 연락이 오자마자 좋다고 나갔다. 너 그냥 혼자 있는 거 못 버티는 것 같던데 그렇게 못 참겠으면 절친봇이랑 놀든지. 절친봇? 그게 뭔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명예는 식당을 나가버렸다. 재현은 허탈했다. 남은 음식에 포크를 갖다 댔다. 입에 넣고 우물우물 씹었다. 실연했을 땐 너무나 당연한 듯 사라지던 식욕이 친구를 잃었을 땐 멀쩡했다. 천천히 음식을 먹으며 보내는 시간을 참을 수 없어 핸드폰을 들었다. 되는 대로 SNS를 봤지만 오늘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유튜브도 모바일 게임도 마찬가지였다. 뭘 해도 시간이 안 갔다. 그러다가 명예가 말한 절친봇이 떠올라 검색했다. 오늘 절친봇과 대화하며 점심 먹었어요. 절친봇은 절친이라는 말로는 부족해요. 날 너무나 잘 이해해주는 최고의 친구. 고마워, 절친봇. 넌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야. 절친봇이야말로 진정한 소울메이트. 딱히 큰 관심은 없었지만 관성적으로 스크롤을 내리는 걸 멈출 수 없었다. 그렇게 검색 결과를 쭉 훑다가 김 기자라는 사람이 쓴 기사의 일부분에 시선이 멈췄다. 요즘 사람들은 고독을 견디지 못한다. 외로워서,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 SNS에서 친구를 찾는다. 각종 SNS에 시시때때로 글을 올리며 서로의 일거수일투족을 공유하고 댓글을 주고받는다. 사람들은 친구 중독에 빠졌다. 재현은 어렸을 때부터 외로움을 참지 못했다. 학창 시절엔 부모님과 친구들이, 재수할 땐 같은 처지의 재수생들이, 회사에는 직장 상사와 동료, 후배가 있었다. 늘 끊임없이 SNS로 대화를 했다. 개인톡이 오지 않으면 단톡방을 들여다봤고, 단톡방에 메시지가 없을 땐 택배 아저씨의 문자에도 답장을 보냈으며, 그조차 없으면 SNS를 들락거리며 되는 대로 사람들에게 말을 붙였다.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혼자 있는 걸 참을 수 없어 손가락을 끊임없이 놀렸다. 재현은 친구 중독으로 기사를 좀 더 검색해봤다. 그러다가 같은 기자가 쓴 다른 기사를 발견했다. 그 기사의 제목은 당신의 친구가 되어드립니다. 절친대행이었다. 11월 첫 주, 자그마치 대행 관련 업체 신설 법인이 10군데나 늘어났다. 그중 눈길을 끈 것은 자본금 5억 원의 스타트업, 주 프렌드앤코다. 김은 김 기자, 최는 최절친이다. 김, 절친대행이라니 신선하고 놀랍다. 어디에서 절친대행업의 아이디어를 얻었는가? 최, 트위터 절친봇에서 인기가 많더라. 그렇다면 실제로 절친을 빌려준다면 어떨까 생각했다. 저렴한 돈으로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아도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생긴다면 재미있을 듯 싶어 시작했다. 김, 그래도 대행업을 바로 떠올리기는 힘들 듯한데. 최, 1년간 시장 조사를 좀 했다. 무점포 청소 대행업, 하객 대행업, 이혼 공작 대행업 등 여러 대행업을 발견했고 이것이 꽤 성공리에 운영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아, 작년 이맘때는 일본에도 다녀왔다. 김, 일본이라고? 최, 일본에는 이미 절친대행 회사가 있다. 그곳의 서비스를 직접 받은 후 시스템을 연구했다. 이후 얼마간 시험 운영한 후 올해 5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김, 요금 제도와 광고 문구가 재미있던데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를 얻었나 궁금하다. 최, 일수 광고물을 따라했다. 웃음. 카페나 술집에서 흔히 보는 일수 명함이나 일수 광고 문구가 재미있더라. 요즘같이 친구 사귀기 어려운 때 전화 한 통으로 지인한테 아쉬운 소리 하시겠습니까? 저렴한 요금으로 편안하게 절친을 만드세요.는 요즘같이 어려운 때 작은 금액으로 지인한테 아쉬운 소리 하시겠습니까? 목돈 쓰고 편안하게 약속 기간 안에 푼돈으로 상환하세요. 이고 위 업체 이용 시 절친대행 요금은 공공기관 절친대행 요금보다 저렴할 수 있습니다.는 위 업체 이용 시 이자는 공공기관 이자보다 저렴할 수 있습니다. 였다. 실제로 처음 명함을 만든 후에는 일수 명함 사이에 끼워서 뿌리기도 했다. 처음엔 일수 문의 전화가 더 많아 대부업으로 업종을 바꿀까 고민도 많이 했다. 웃음. 김, 최절친은 본명인가? 왠지 이야기를 들어보니 일부러 그런 이름을 쓰는 듯도 하다. 최, 개명했다. 본래 이름은 최민국이다. 김, 처음 절친대행업을 들었을 때 맞선 업체를 떠올렸다. 즉, 중개자가 친구를 소개해주는 시스템인데 맞나? 최, 아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고객의 니즈에 맞춘 절친 사원을 서비스한다. 김, 한 명 한 명에게 각기 맞는 절친을 대행할 수 있을 만큼의 재력과 인맥을 확보했다는 이야기인가? 최, 웃음. 설마 그런 일이 가능할 리가. 등급제다. 시간당 금액이 다르며 등급이 올라갈수록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 김, 시간당 요금을 내며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실제로 있다는 건가? 최, 물론이다. 최초로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층은 대부분 연애도, 결혼도 딱히 원하지 않는 30대 미혼 남녀다. 친하게 지내던 절친들이 결혼을 하자 관계가 소원해져 외로움을 풀려고 우리를 찾았다. 최근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고객이 우리를 찾는다. 실제 한 중년의 남성 고객은 바에서 술 마시는 것보다 적게 먹힌다고 말하기도 했다.
절친을 돈으로 산다는 사실이 알려져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듯한데, 최. 그런 고객들을 위한 맞춤 절친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자신이 아닌 친구가 없는 자식이나 친척을 위해 절친 문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 김. 그 말은 내 주변에도 비밀 절친이 있을 수 있다는 건가? 최. 웃음. 비밀이다. 김. 하지만 여전히 거부감이 든다. 친구가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 SNS라든가 독서 모임, 문화 강좌 등을 통해 사귀면 좋을 듯한데 요즘엔 소개팅 앱도 잘 되어 있고. 최. 반대로 내가 묻겠다. 기자는 지금 말한 그 방법들로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나? SNS와 소개팅 앱으로 만난 사람들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모두 드러내 보일 수 있겠는가? 매일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 시답잖은 이야기를 떠들 수 있겠는가? 김. 점점점. 최. 나는 할 수 없다. 나이가 들수록 의심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손해를 입을지 모른다. 상처를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섣불리 마음을 열 수 없다. 사람들은 외롭다고 생각해도 절친을 원해도 다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기를 겁낸다. 차라리 돈으로 정의한 관계가 훨씬 깨끗하다. 최의 말에 수긍했다. 하지만 여전히 돈을 주고 만나는 관계는 찜찜했다. 이런 나의 마음을 읽은 듯 최가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일주일간 맞춤 절친을 무료로 대행해 주겠다는 것. 이 기사가 업데이트된 건 한 달 전이었다. 이후 다음 연재 기사는 올라오지 않았다. 찾아보니 다른 누리꾼들도 재현처럼 후기를 궁금해하고 있었다. 어째서 김 기자는 다음 연재를 올리지 않았을까? 정말 가짜 우정에 빠졌나? 그러고 보니 방금 전 명예도 절친의 전화를 받고 뛰쳐나갔는데 설마 그 절친이 이 절친일까? 한 달 후 주말. 재현에게는 여전히 아무 약속도 없었다. 어떻게든 약속을 잡으려던 것조차 관뒀다. 명예가 했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아 남에게 연락하기 싫어졌다. 그래도 일단 무작정 집을 나섰다. 집에 있기는 죽기보다 싫었다. 원룸의 썰렁한 벽 사이로 새어나오는 냉기에 내면마저 식어버릴까 두려웠다. 처음엔 자주 가는 프랜차이즈 카페나 갈 셈이었다. 하지만 막상 가려니 머뭇거려졌다. 바리스타들이 주말마다 출근하듯 오는 재현의 얼굴을 기억하고 친구 없는 여자라고 비웃을 것 같았다. 재현은 핸드폰을 들었다. 화면에는 절친 대행 서비스의 SNS 계정이 떠 있었다. 한 달 전 명예에게 심한 말을 들은 후 우연히 알게 된 서비스. 이후 재현은 하루에 10번 넘게 이 계정을 들락거리고 있었다. 처음엔 호기심이었다. 다음은 분노였다. 명예가 말한 절친이 이것이었다면 따지고 싶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자신에게 솔직해졌다. 재현도 제대로 된 절친을 만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나면 곧바로 자신에 대한 경멸이 몰려왔다. 어디로 갈지 정하지 못한 채 집 앞에서 마을버스를 탔다. 토요일, 버스 안은 재현처럼 모두 혼자였다. 어쩌면 이들 중에도 갈 곳을 정하지 못한 이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재현은 그렇게 상상하며 잠시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 다음 버스 정거장에서 한 할머니가 마을버스에 올랐다. 할머니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노약자석으로 다가갔다. 이미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은 흘깃 할머니를 올려다보았으나 양보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봉에 몸을 기댄 채 문제의 여성을 뚫어져라 노려봤다. 5정거장을 지났다. 버스가 정류장에 서기 직전 노약자석에 앉은 여성이 일어났다. 여성은 높은 하이힐이 처음인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뒷문으로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버스에서 내렸다. 할머니가 그 뒤를 따랐다. 하이힐을 신은 여성처럼 느린 걸음걸이로 조심스레 계단을 내려갔다. 재현은 생각했다.
노인이 된다는 것은 어쩌면 하루 종일 하이힐을 신고 다니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다시는 벗지 못할 하이힐이다. 다시는 벗지 못할 높은 하이힐을 신고 걸어가는 것이 인생이라면, 늘 위태위태할 수밖에 없는 게 삶이라면, 버스의 봉처럼 기댈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 할머니에겐 그런 사람이 없는 거겠지. 친구가 없는 건 쓸쓸하구나. 재현이 할머니를 측은하게 여기며 한참 계단을 내리는 모습을 지켜볼 때 차창 밖에서 큰 소리가 났다. 젊은 사람들 불편하게 민기적거리지 말고 후딱 내려와라잉. 정류장에 있던 같은 또래의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내밀었다. 내가 무슨 보재기여? 보채지 좀 말어. 버스에서 내리는 할머니는 퉁명스럽게 대꾸하면서도 친구의 손을 꽉 붙잡았다. 할머니들은 하얀 보도블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득 쌓인 노란 은행잎을 밟고 서서 끊임없이 불평 섞인 대화를 주고받았다. 재현은 버스가 출발한 후로도 차창 밖을 계속 내려다보다가 두 할머니가 점이 되어 사라질 무렵에서야 고개를 돌렸다. 시야가 뿌였다. 자신도 모르는 새 눈물이 고여 있었다. 재현은 핸드폰을 꽉 쥐었다. 마침내 갈 곳을 정했다. 주 프렌드앤코 강남점이었다. 주 프렌드앤코 강남점은 은행과 비슷했다. 유니폼을 입은 전문 상담 직원이 6명, 각기 창구에서 상담에 여념이 없었다. 대기자만 재현을 포함해 20명이 넘었다. 재현은 주변에 앉은 사람들을 흘깃거렸다. 어떤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오나 궁금했다. 연령층도 성별도 제각각이었지만 하나같이 표정이 진지했다. 30분을 기다리고 나서야 재현의 차례가 왔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절친 시스템을 좀 이용하고 싶어서요. 그러시군요. 저희 시스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잘은 몰라요. 거짓말이었다. 지난 한 달간 하도 샅샅이 뒤져봐서 자세한 서비스 내역까지 모두 다 알았다. 하지만 재현은 그렇다고 말하는 게 창피했다. 어떻게 저희 서비스를 알게 되셨나요? 재현은 이 말에 또 한 번 무엇라고 말해야 할지 망설였다. 친구가 너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계정을 먼저 훑어봤다는 것도 어쩐지 자존심이 상했다. 그렇다고 그냥 지나가다 신기해서 들어왔다고 말하는 것도 말이 안 됐다. 신기해서 들어온 사람이 이렇게 오랜 시간 대기하고 상담을 받을 리가 없지 않은가. 한참 변명을 궁리할 때 재현은 명예를 떠올렸다. 아는 사람이 이 시스템을 이용 중이거든요. 아, 추천을 받아오셨군요. 그 고객님 성함이요? 백명예입니다. 동갑이고요. 백명예 고객님 90년생요? 상담 직원은 생글생글 웃으며 타자를 치더니 다시 말했다. 백명혜 고객님, 네, 저희 회원이 맞으시네요. 추천인이 있으시니 첫 이용 시 10% 할인된 가격을 적용해 드리겠습니다. 재현은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상담 직원이 재현의 앞에 태블릿을 내밀며 설명을 이어갔다. 저희는 등급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00만 절친, 시간당 14,000원, 택일, 1시간 동안 메시지 10통, 전화통화 15분, 만남 20분. 500만 절친, 시간당 2만원, 택일, 1시간 동안 메시지 20통, 전화통화 30분, 만남 30분. 1000만 절친, 시간당 5만원, 택일, 1시간 동안 메시지 50통, 전화통화 1시간, 만남 1시간. 비밀 절친 상담 요망.
서비스 내용은 이렇고요. 한 달 최소 10시간부터 이용이 가능하세요. 예를 들어 300만 절친으로 한 달 최소 이용 시간인 10시간을 이용하실 경우 이용 시간은 14만 원입니다. 그 후 서비스 내역 중 원하시는 것을 골라 선택하실 수 있어요. 결제는 카드와 계좌 이체 모두 가능하시고요. 결제하실 카드사에 따라 무이자 서비스도 가능하십니다.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재현은 그간 궁금했던 부분을 지적했다. 500만 절친이 30분에 2만 원이고 1000만 절친은 1시간에 5만 원이잖아요. 그럼 500만 절친을 1시간 이용하고 4만 원이면 1000만 절친보다 저렴한 거 아닌가요? 고객님, 아주 좋은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상담 직원은 활짝 웃으며 말했다. 그건 저희 사원들의 등급에 대한 이해와 직결되는 질문입니다. 300만 절친과 500만 절친, 그리고 1000만 절친은 상담의 수준이 크게 다릅니다. 축구로 따지자면 유소년, 청소년, 유럽 리그 수준으로 차이가 난달까요? 그래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도 질적으로 따진다면 만 원, 아니 그 이상의 만족도 차이가 납니다. 상담 직원은 태블릿 화면에 백분율 그래프를 띄웠다. 상담 직원의 말대로 1000만 절친을 이용한 고객의 만족도가 500만 절친을 이용한 고객의 만족도보다 몇 배로 웃돌고 있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명예는 이 중 어떤 서비스를 이용 중이죠? 개인정보라 그건 말씀드리기가 살짝 곤란한데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자신이 만나는 절친이 너무 좋다고 극찬했거든요. 서비스 이야기 자주 들었는데 까먹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화도 자주 오고 문자도 자주 주고받기에 부럽더라고요. 저도 그걸 좀 받고 싶어서. 그러시다면 고객님께만 살짝 안내해 드릴게요. 상담 직원은 재현의 말에 잠시 망설이는가 싶더니 살짝 웃으며 표정을 바꿨다. 100명의 고객님께서는 1000만 절친을 한 달 60시간 서비스 이용 중이십니다. 명예의 연락이 뜸해진 게 2달 전이다. 그렇다는 건 재현은 속으로 금액을 계산해 봤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다. 한 달에 300만 원이다. 명예의 정확한 월급은 알지 못하지만 허리띠를 졸라매야 가능할 지출일 거다. 고객님은 어떤 시스템을 이용해 보시겠습니까? 300만 절친으로 10시간요. 재현은 속으로 그 돈조차 아깝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일단 이곳까지 왔으니 명예가 그렇게까지 빠진 절친 대행 서비스가 뭔지 한 번쯤 경험해 보고 싶었다. 14만 원이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다. 재현이 다니는 네일 아트랑 비슷하다. 네, 그럼 마음에 드는 절친과 시간 예약을 진행해 드릴 텐데요. 또래가 좋으신가요? 아니면 나이 차이가 좀 나는 절친이 필요하신가요? 물론 이성 절친도 가능합니다만 성적인 접촉은 일체 금지됨을 미리 안내해 드리고요. 마지막 안내사항을 말할 때 상담 직원은 약간 심각한 표정을 보였다. 재현은 처음부터 이성 절친엔 관심이 없었기에 또래의 동성 친구를 요구했다. 현재 시간 여유가 있는 30대 300만 절친 여성 사원은 이 3명입니다. 상담 직원은 태블릿을 내보였다. 태블릿에는 3명의 30대 여성 사진이 들어있었다. 각기 90년생부터 85년생 사이의 여성으로 그들의 프로필에는 키와 몸무게, 직장과 연수입 등이 공개되어 있었다. 모두 가상으로 만들어낸 설정이겠지 하면서도 흥미로웠다. 더불어 재현은 궁금해졌다. 명예가 자신에게 모진 말을 하고 만나러 간 문제의 절친은 어떤 사람일까? 명예가 만나는 절친은 누군가요? 100명의 고객님이 만나시는 절친은 1000만 절친 전문입니다. 그 사원은 다른 등급은 서비스하지 않습니다. 재현은 또 울컥했다. 그 말이 명예가 자신보다 나은 사람 같다는 말처럼 들렸다. 재현은 머릿속으로 돈을 계산해 봤다. 5만 원씩 10시간, 추천인 할인을 받으면 45만 원, 휴가 때 해외여행 한번 참으면 될 수준이다. 이 정도 금액이라면 큰 부담은 없다.
정했어요. 명예가 만난다는 그 천만절친 사원으로 10시간 부탁드려요. 절친 사원 프로필을 일단 보시고, 괜찮아요. 일단 계약하고 결제부터 해요. 상담 직원은 신분증을 요구했다. 복사한 후 돌려주더니 태블릿에 계약서를 띄워 보였다. 보험약관만큼 복잡한 계약서에는 언어 및 신체, 성폭력 등에 대한 주의사항과 이를 어길 시에 법적인 조치가 행해진다는 사항이 특히 붉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계약을 마치고 나자 상담 직원은 다시 한번 문제의 절친사원 프로필을 확인하라고 권유했다. 저는 첫 느낌을 중요하게 여기는 편이거든요. 처음 만나는 날 서프라이즈 하고 싶어요. 재현은 다시 한번 거절했다. 자신보다 훨씬 괜찮은 외모의 여성 사진을 봤다가는 그런 여자니까 명예가 자신을 떠났다는 생각이 들어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았다. 고객님, 훌륭한 생각이십니다. 재현의 말에 상담 직원은 얼굴이 환해졌다. 연애만큼 우정 역시 첫 인상이 중요하죠. 그럼 시간 예약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이 만나실 절친 사원의 이름은 최선희입니다. 최선희 사원의 경우 현재 만남 예약이 풀이라서 전화 통화와 SNS 서비스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남은 가능하세요? 상담 직원이 최선희의 일정을 보여주며 말했다. 시간표의 빈 시간에 2시간, 3시간 단위로 약속을 잡을 수 있으세요. 다만 만나는 시간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 예를 들어 카페 이용이나 식사 비용 등은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재현은 일정표의 빈 시간을 체크했다. 돌아오는 화요일 밤 7시부터 10시, 일요일 정오부터 2시, 그 다음 주 수요일 7시부터 10시,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 만나는 장소는 평일엔 회사 앞, 주말엔 집 앞 카페로 정했다. 화요일 밤 6시 50분. 재현은 회사 앞을 서성거리고 있었다. 오기가 나서 정한 일이지만 새 친구를 만난다니 설렜다. 300만 사원은 겉보기에도 괜찮은 외모였다. 1000만 사원은 더 멋진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 명예도 한 달에 300만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하는 게 아닐까. 안녕하세요, 김재현님. 그때 누군가 말을 걸어왔다. 재현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렸다. 최선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10살은 많아 보이는 중년 여성이 재현의 앞에 서 있었다. 당신이 최선희 씨 맞아요? 네, 제가 최선희입니다. 1000만 절친 사원, 정말 100명의 절친 최선희 씨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1000만 절친 사원 최선희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볼품이 없었다. 160cm도 되지 않은 작은 키에 몸매도 펑퍼짐했다. 게다가 처음 만나는데 등산복에 두터운 점퍼, 배낭을 맨 차림으로 나타났다. 재현은 오늘 새 친구를 만난다는 사실에 잔뜩 기대하고 있었다. 평소에 잘 입지 않는 명품 코트도 꺼내 입고 나왔다. 그런데 등산복을 입은 아줌마가 나오다니 기가 막혔다. 본래는 저녁을 같이 먹고 카페에 갈 셈이었지만 만나고 나자 마음이 바뀌었다. 이런 상대에게 돈을 쓰는 게 아까워졌다. 근처 공원으로 향했다. 겨울치고 날이 따뜻하니 3시간쯤 무리 없이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재현은 공원 벤치에 앉자마자 불만을 쏟아냈다. 절친사원이라더니 뭐 이래요? 시간당 5만 원이나 받는데 안 꾸미고 다니시고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무엇보다 처음 만나는데 등산복은 아니죠. 등산복은. 저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왜 시간당 5만 원인지요. 나 같은 게 무슨. 뜻밖의 바로 수긍이 돌아오자 재현은 당황했다. 더불어 짜증도 났다. 아, 뭐예요? 그게, 아니, 저기요. 제가 고객이고 그쪽은 상담 직원이잖아요. 뭔가 좀 더 제 기분이 좋아질 대꾸를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대체 최선희가 이런 태도로 어떻게 명예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가 싶었다.
하지만 대놓고 명예 이야기를 꺼내는 건 또 자존심이 상해서 그럴 수 없었다. 한참 씩씩거리는데 최선희가 배낭을 열었다. 그 안에서 보온병과 담요를 꺼내 재현에게 건넸다. 담요 드릴까요? 네? 아, 차도 가져왔어요. 제가 평소 마시는 거예요. 국화차. 재현은 자신이 이렇게 심한 말을 하는데도 친절하게 대하는 최선희가 기가 막혔다. 하지만 좀 추운 건 사실이었다. 흥분해서 소리를 질러댔더니 목도 탔다. 고마워요. 재현의 입에서 친절한 말이 처음 나왔다. 따뜻한 차가 한 모금 입으로 들어오니 조금 마음이 누그러졌다. 생각해보니 최선희도 딱했다. 시간당 5만 원을 받고 처음 만나는 사람의 불평, 불만을 듣는 것도 꽤 힘든 일인 것 같았다. 잘 확인하지 않고 서비스를 예약한 자신도 문제가 있었다. 그래, 나는 사회인이다. 예의를 지키자. 어디 카페라도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자. 그렇게 생각하며 재현이 다시 입을 열려고 할 때 최선희가 말했다. 백명애 씨랑 절친이시죠? 저 때문에 친구 관계가 틀어진 것 같던데 미안해요. 이 말에 재현은 마시던 음료를 뿜을 만큼 놀랐다. 방금 전까지 누그러졌던 생각을 깡그리 잊을 만큼 화가 치밀어 올라 소리 질렀다. 아니거든요? 그깟 게 무슨 절친이야. 재현은 자신이 명예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만난 거라고 강조해서 말했다. 얼마나 친구가 없었으면 1년 전 독서 모임에서 우연히 만났던 자신에게 연락을 했겠냐고. 명예는 하루 종일 최애 이야기만 하니 아무도 버티지 못해 자신에게 연락해 온 거라고 흥분해서 헐뜯는 말을 남발했다. 이 정도 말하면 자신이 명예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라는 걸 이해했겠지 싶었을 때 최선희가 다시 말했다. 그런데도 절교를 당하셨으니 많이 힘드셨겠어요. 아니라고요. 나도 그만 만나려고 했는데 그년이 선수 친 거라고요. 재현은 말 그대로 폭발해버렸다. 그간 명예에게 쌓인 것들을 거의 고함을 지르다시피 떠들어댔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런 재현을 흘깃거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최선희는 재현의 말을 경청했다.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고 맞장구를 쳐주며 중간중간 미안하다는 말과 명예도 미안할 거란 말, 평소 명예가 재현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렸다는 말 등을 반복해 주었다. 3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갔다. 10시, 헤어질 시간이 되었을 무렵 재현은 목이 쉬어 있었다. 대체 자신이 처음 보는 상대한테 무슨 이야기를 한 건가 싶었다. 더불어 조금 미안해졌다. 겨울이다. 비교적 날씨가 포근하긴 했지만 역시 예의에 어긋난 행동이었다. 다음엔 어딘가 따뜻한 곳에서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최선희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렇게 재현은 다음에 최선희와 만날 스케줄을 확인하고 있었다. 선희와의 첫 만남은 최악이었다. 하지만 폭발하고 나니 2번째부터는 좋았다. 대화가 끊길 때면 명예욕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나고 나니 재현은 선희와 만나는 걸 정말 기대하게 됐다. 언젠가부터 재현은 선희의 취미인 등산도 좋아졌다. 재현은 본래 운동이 싫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끽해야 한두 번 하고 나면 흥미를 잃었지만 선희와 함께하는 등산은 즐거웠다. 선희는 늘 재현에게 맞춰줬다. 집 근처 뒷산에 오르는 것도 등산이었고 어딘가 산꼭대기에 있는 박물관을 찾아가는 일 역시 등산이었다. 재현은 자꾸 선희가 보고 싶어졌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우정이 분명했다. 그렇게 재현은 선희와 만나는 시간을 늘려가 이용 3달째부터는 한 달 60시간, 300만 원의 공을 들이고 있었다. 큰돈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유럽 여행 열흘 가면 쓸 경비와
비슷한 수준이다. 선희와 보내는 60시간은 유럽 여행 열흘보다 훨씬 가치가 있었다. 반년이 지나자 재현은 여름 휴가 때 선희와 느긋하게 해외여행을 다녀올까도 고려하기 시작했다. 돈도 얼마나 들지 모른다. 그래도 재현은 상관없었다. 사귀는 남자는 없었다. 결혼할 계획도, 그 밖에 여가 시간에 돈을 쓸 일도 없었다. 누군가는 자신을 가리켜 돈으로 산 우정이 어떻게 순수할 수 있냐고 욕할 것도 같았지만 재현은 생각이 달랐다. 돈으로 산 시간 내내 선희는 재현에게 집중했다. 그만큼 우정을 소중히 여겨주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재현에게 이토록 순수한 우정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재현은 일할 때도 집중하지 못했다. 혹시 선희 언니에게 카톡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핸드폰에서 시선을 뗄 수 없었다. 시간당 SNS 50통은 이미 모두 썼다. 그러니 선희가 카톡에 답장을 보낼 리는 없었다. 무엇보다 선희는 지금쯤 아마 다른 고객에게 SNS를 서비스하느라 바쁠 것이다. 마침내 선희의 카톡이 왔다. 드디어 1시간이 지난 모양이었다. 재현은 1시간 전에도 보냈던 그 카톡을 또 한 번 보냈다. 언니, 우리 절친 맞지? 바로 답장이 왔다. 그럼 물론이지. 재현은 손가락으로 몇 번이고 그 문장을 만지작거리며 미소 지었다. 바로 답장을 보내려고 하는데 재현의 핸드폰이 울렸다. 전화를 건 사람은 명혜였다. 재현은 받을까 망설이다가 무시했다. 그보다 지금은 선희와 카톡으로 대화를 나누는 게 중요했다. 저녁엔 선희와 약속이 있었다. 7시 반부터 자정까지 무려 4시간 반 예약을 잡는 데 성공했다. 본래 있었던 예약이 캔슬된 덕에 추가로 잡은 행운이었다. 재현은 갑자기 예약을 취소한 그 바보가 누군지 진심으로 감사했다. 6시 45분 회사를 나섰다. 그런 재현을 누군가 불러세웠다. 저기 재현아. 재현은 처음엔 잘못 들었겠지 했다. 회사까지 재현을 찾아올 사람은 없었다. 김재현. 그런데 상대는 성까지 붙여 재현을 불렀다. 고개를 돌려보니 낯익은 얼굴이 있었다. 잘 지냈어? 명혜였다. 그런데 명혜의 얼굴이 무척 안 좋아 보였다. 살이 꽤 많이 빠진 데다 옷차림도 추레했다. 명혜를 보자 마지막 만났을 때 그녀에게 들었던 모진 말이 떠올랐다. 재현은 저절로 표정이 굳어 무뚝뚝하게 대꾸했다. 웬일이니? 혹시 너 시간 있어? 재현은 핸드폰의 시간을 확인했다. 선희와 만나기까지 여유가 있었다. 그 사이 재현은 선희에게 줄 작은 선물이라도 살까 고민 중이었다. 혹시 너 오늘 선희 언니 만나러 가? 재현은 바로 명혜에게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물으려다가 떠올렸다. 이 예상치 못한 추가 만남이 누군가의 캔슬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네가 캔슬했구나? 재현은 속으로 고소해야 하며 말했다. 고마워. 덕분에 언니 만날 시간이 늘어났네. 저기 재현아, 그럼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뭐라는 거야? 저리 가. 너 내 친구 아니잖아. 그러지 말고 제발. 명혜가 재현의 팔을 꽉 붙잡았다. 나 선희 언니 못 만난 지 한 달이 넘었어. 결제하고 예약 잡으셔. 돈이 없어. 돈이 떨어졌어. 제발 나 그냥 아무 짓도 안 할게.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을게. 싫다고. 내가 왜 너랑 셋이 만나냐고. 그럼 멀리서 보게라도 해줘. 선희 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 돈 구하면 금방 바로 다시 만날 거야. 그러니까 제발 그냥 멀리서 보게라도 해줘. 야, 너 제정신 아닌 것 같다. 그냥 좀 가줄래?
나 바쁘거든? 재현아, 제발. 명예는 점점 더 세게 재현의 팔을 꽉 붙잡았다. 명예는 아귀 힘이 샜다. 재현이 뜻밖의 통증에 놀라 엉겁결에 명예를 미쳤다. 명예가 바닥에 쓰러졌다. 정신 차려. 너 이상해. 이번엔 명예가 재현의 다리를 붙잡았다. 꽉 잡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 우리 친구잖아. 부탁 한 번만 들어줘. 응? 제발 재현아. 나 선희 언니 못 보면 못 살아. 재현은 이제 슬슬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자신의 다리를 붙잡은 명예를 다른 발로 차서 넘어뜨린 후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다. 누가 너랑 친구라고 그래. 너 같은 거 친구 아니야. 난 너 같은 친구 둔 적 없다고. 명예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다. 돈을 주고 사는 친구를 공유하자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였다. 재현은 바닥에 쓰러진 명예를 무시한 채 약속 장소로 향했다. 선희와의 만남은 언제나 그렇듯 즐거웠다. 평소보다 더 긴 시간을 함께 보내 더욱 그런 것 같았다. 만나는 사이 계속 명예의 전화가 걸려왔다. 집요하게 울리는 벨소리에 재현은 핸드폰을 꺼버렸다. 재현은 선희와 헤어진 후에야 핸드폰을 다시 켰다. 전화를 끈 후로도 명예는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댔다. 중간중간 모르는 번호로 번갈아 찍혀 있었다. 재현이 전화를 받지 않자 다른 번호로 건 게 분명했다. 재현은 질렸다. 아무래도 한마디 해줘야겠다고 생각하며 명예의 번호를 누르려고 할 때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재현은 잔뜩 화가 나서 전화를 받았다. 바로 소리부터 질러댔다. 야, 너 그만 좀 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김재현 씨 맞습니까? 돌아온 건 남자의 굵은 목소리였다. 강남경찰서에서 전화드렸습니다. 백명희 씨하고 아시는 사이죠? 계속해서 무엇라고 말했지만 재현은 들리지 않았다. 일단 전화를 끊은 후 재현은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가장 먼저 선희를 찾았다. 선희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다. 이용 시간은 아니지만 그간 다져온 우정이 있으니 선희가 전화를 받으리라 생각했다. 선희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걸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재현은 선희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냈다. 명예가 죽었다고 어쩌면 좋으냐고 물었으나 답은 오지 않았다. 선희의 전화가 온 건 아침 7시 정각. 재현이 예약한 이용 시간이었다. 재현은 섭섭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선희의 전화를 받자마자 간밤에 있었던 일을 쏟아냈다. 선희는 재현의 이야기를 다정하게 들어주다가 정확히 1시간이 지나자 전화를 끊었다. 재현은 더 긴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몇 번이고 다시 선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선희는 전화를 받아주지 않았다. 이게 무슨 우정이야. 무슨 우정이 이래. 재현은 눈물이 났다. 하지만 그렇게 울면서도 다시 선희에게 전화를 거는 걸 멈출 수 없었다. 1년이 지났다. 그 사이 재현은 모아놓은 돈을 절친대행 서비스로 탕진했다. 돈이 떨어졌다고 해서 선희와의 연락을 끊을 수는 없었다. 재현은 카드론을 이용해 금액을 충당했다. 하지만 그것도 결국 끝이 났다. 이제는 돈을 구할 방법이 없었다. 그건 곧 선희와 더는 만날 수 없다는 말과 같았다. 선희와 마지막으로 만나는 날, 재현은 이런 사정을 이야기했다. 돈이 없어도 만나주면 안 되겠냐고. 1년 넘게 우리가 쌓아온 우정을 언니도 저버리고 싶지는 않을 것 아니냐고. 그 사이 우린 명예를 잃지 않았냐고 말했지만 선희에겐 통하지 않았다. 미안해 재현아. 하지만 난 이게 직업이야. 너도 그건 잘 알잖아. 재현은 그런 선희를 잡고 눈물을 쏟아냈다.
난 언니 없이 못 산다. 이렇게 누구에게 마음을 연 건 태어나서 처음이다. 하지만 선희는 매정했다. 처음 재현을 만났을 때처럼 국화차를 한 잔 따라주며 마시라고 하더니 정확히 시간을 채운 후 재현을 혼자 두고 가버렸다. 그렇게 우정이 끝났다. 재현은 몇 번이고 선희의 전화번호로 연락했지만 결번이라는 안내만 나왔다. 문자 메시지며 각종 SNS의 답장도 오지 않았다. 재현은 갑작스러운 이별을 일주일도 참지 못했다. 주 프렌드앤코 강남점으로 달려갔다. 상담 직원에게 당장 서비스를 재개해 달라고 카드를 내밀었다. 웃는 얼굴로 카드를 받아 결제를 진행하던 30대 남성 직원은 곧 얼굴이 굳었다. 고객님, 카드가 정지됐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난 선희 언니 없이는 못 살아요. 이 말에 남성 직원은 잠깐 고민하는 표정을 짓더니 태블릿을 보였다. 그 태블릿에는 주 프렌드앤코 현금 서비스 안내문이 띄워져 있었다. 이게 뭔가요? 작년 한 고객님이 갑작스레 끊긴 우정에 충격을 받아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저희 주 프렌드앤코는 그런 고객님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서비스를 론칭했습니다. 시중 금리보다 다소 높긴 합니다만 이 서비스를 받으시면 바로 친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해주세요. 재현은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고 말했다. 해주세요. 그거 바로 해주세요. 주 프렌드앤코 강남점 2층 사장실. 최절친 대표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건물을 나서는 재현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렇게 또 한 명 우량 고객이 생겼다. 이제 최절친은 해외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었다. 오대양 롯데주,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인간은 없다. 최절친의 생각에 이보다 더 가성비가 좋은 사업은 없을 듯 했다.